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바하고는 6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머리에 신경 안 쓰시도록 항상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냥 안경을 머리띠처럼 딱 하고 찍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아무래도 전쟁 얘기 때문에 금요일날 주가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빠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댓글에서도 많이 썼는데 내용 한번 댓글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갔네요. 악재가 생기면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채슬리와 함께하면서 대응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브라이어티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벤 쇼더의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서바이벌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왜 일부만이 극복하는지,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히는 위기 상황에서 왜 몇몇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분석한 책인데, 증권업계라는 매우 치열한 쩐의 전쟁터에서 전무님이 3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신만의 소신을 가진 전문가로 살아남으신 비결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습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추측해 봅니다. 결국 바른 원칙과 마음가짐, 습관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벤 쇼드의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2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3프로에서 책을 김동완 의장님, 김동완 프로님하고 항상 그 공저를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23년이었던가 23년이었던 것 같네요. 같이 공저를 하자라고 해서 김한진 박사님하고 윤지원 센터장님하고 저랑 그렇게 쓰기로 했다가 윤쌤께서 좀 바쁘셔가지고 결국 김동완, 김한진, 박세 이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요. 제가 책을 쓰기로 하는 그 처음 킥오프 미팅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김동원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김한진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도 우리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책에 담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변화와 생존. 특히나 주식시장은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증권거래소 아니면 증권금융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사,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 그 굉장히 루틴한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직종들도 좀 많긴 하지만 저희 업이 특히나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김한진 박사님만 하더라도 저보다도 띠동갑 훨씬 더 이상 나이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형님이 예전에 95년도에 신영증권에 잠시 1년 입사했다가 그러고 이제 대학원 간다고 그만두셨을 때 그때 신영증권은 대단한 증권사였는데 그때는 리서치 센터를 조사부라고 불렀거든요. 김한진 센터장님이 그때 조사부 부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완전히 서서리 펄은 그런 아주 독사 같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인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으셨던 이유는 과거에 독사 같은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인데 어쨌든 실력만으로 살아남는 거라면 저 같은 사람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화와 생존 책을 써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무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른 원칙과 마음가짐 습관. 그래서 성공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성공의 원칙. 그 다음에 이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원칙 다 뭐 7가지 성공 원칙 뭐 이런 책도 되게 유명한 책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왜 안 되는가에 있어서는 결국은 습관, 좋은 습관과 그 다음이 이제 이 마음가짐인데 항상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퍼셉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데 그게 매번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좀 오락가락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성공하는 원칙과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완전히 익혀놔야 그냥 좋은 습관 가지신 분들은 아침마다 그냥 일어나서 산책 한 바퀴 하고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운동 가시고 근데 나쁜 습관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막 담배부터 찾는 습관 아니면 술 한 잔 한두 잔이야 괜찮지만 그죠 몸을 망치는 수준 네 그런 나쁜 습관을 어쨌든 최대한 없애고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만들어 놓는 게 저도 그게 뭐 가장 중요한 서바이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 가족 여행 단연코 최고입니다. 꼭 다녀오세요. 말씀해 주셨고요. 매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힌트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네요. 신기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금요일 살짝 떨어지길래 추가 매수했는데 저는 아직 하수 중에 하수인 거죠. 현금 확보하던 중이었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그 현금을 냉큼 일부 투입해 버렸네요. 인턴 16회차임에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쌍봉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트리플 3중 천정형이 만들어지는지 그 첫회 분석에서는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현금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첫 하락 딱 하는데 매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상승에는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한 4조 이상 팔다 보니까 벌써 고객의 타금이 61조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랑 비슷한 케이스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모멘텀님처럼. 그래서 현금 좀 만들어 놨더니 떨어지네 하면 매수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투자 주체 분석까지 다 보잖아요. 외국인이 샀나 개인이 샀나 이런 걸 보면서 그 해골바가지에 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상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렇게 지수 신고가 올해 내고 떨어질 때는 반드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금이 지금 61조나 되잖아요. 그죠?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걸 찍어 누르면서 누군가 팔아야 되거든요. 그 찍어 누르면서 파는 거는 누가 파냐면 그것도 외국인이 팔아야 돼요.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막 찍어서 눌러서 팔다가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왔지만 반발 매수 들어갔는데 반도체 겨울 리포트 내면서 또 막 찍어 눌렀잖아요. 그런 수급이 있어야 이렇게 반발 매수로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그 개인들의 자금을 누르면서 매도를 추세 하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그리고 뭐 MSCI 한국
한국 시장이 MSCI 선진국 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이벤트 여러 가지가 좀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여기서 찍어서 누르면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수급이 정리가 되면 기관 투자가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기관까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여기서 PBR 지금 1배 이제 한 2,950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 1배 되는데 여기서 굳이 막 이렇게 한국 비중이 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해외 비중이 지금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야 이거 해외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신권은 이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환매가 나오죠.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올 때 개인 매도랑 기관 매도랑 거의 사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개인들의 환매 때문에 나오는 매도니까. 자, 그래서 짧게는 약간 이제 박스권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반발 매수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이 또 다시 반등 들어가면서 오늘 여기 질문에도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질문들도 있으신데 별 영향 없다고 했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러면 미국 시장도 금요일 조정 받고 이게 뭐 3일 내내 조정으로 안 갈 겁니다. 미국도 똑같은 원리로 반등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이 신고가가 나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7, 8, 9 가면서 일단은 8, 9, 10월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16일 오늘 BOJ 뭐 별일 없이 지나가고 가면 6월 18일도 뭐 별일 없을 거고 그죠? 6월 18일 FMCA 그러고 나면 뭐 테슬라 20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까지는 현금을 이번에도 현금 만드셨다가 떨어졌을 때 사셨으면 약간 그 한 30%는 30-40%는 계속 좀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I 가입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인턴 가입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기본기 다지시려면 인턴십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제 인턴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하게 공부도 안 하고 몇 억을 국장에 넣어서 4년 동안 마이너스 20%에 물려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 겁도 없이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네, 우리 노란 장미님은 지리산 장미님이시군요. 부자가 될 이 주식의 고수가 될 그래도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생각하니 겁도 없이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하셨잖아요. 제가 변화 생존에도 적어놨지만 모든 게 나한테서 일단은 반성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뭐 댓글에도 보고 하면 네, 뭐 그건 그렇고 아무튼 나 자신부터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한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라고 그 원인은 이제 정확하게 아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자책 안 하셔도 되는 게 마이너스 20%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20%면. 그리고 저희 새로 오신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동업개미분들, 서학개미분들 주식에 고수, 금융 고수 10만 명 만들려고 이래저래 많이 해봤는데 참 그 남 탓하고 막 이런 분들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포모 현상으로 맨날 이래 쫓아다니는 분들.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겠구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처 린치 마젤란 펀드로도 결국은 50%는 돈 못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이 DNA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요즘 좀 했고요. 20% 정도면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분 계좌 마이너스 20%대면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면 사실 전치 뭐 6개월, 3개월, 6개월. 네. 올해 저희가 그것보다는 한 2배,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었기 때문에 저희가 채슬리 정형외과가 됐다 했잖아요. 20%면 아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거의 다 회복시켜 드렸는데 인턴 분들도 올해 수익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박슬이라든지 슬기로운 기업 분석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네, 다 회복하십니다. 그 막 다른 우리 인턴분들이 올려놓으신 댓글처럼 네, 빠르면 내년 초면 그때 마이너스 20%라고 적어놓은 거 다 회복했습니다라고 아마 댓글 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유로워 보이고 젊어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입 5일째 신문 읽기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문장과 단어가 의미하는 깊은 내면을 보지 않고 지나침이 투자에도 영향을 줬네요. 기본을 단단히 배워서 내면 파일을 키워보겠습니다. 나름 투자 10년이라고 다 알아듣는 척 했네요. 뭐든 기본이 중요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 아리랑 님도 참 진솔한 자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투자 10년 했으니까 나 다 알아듣는 척 했었다 하면서 축구가 아니라 투자 고수가 되실 겁니다. 바로 밑에 축구 주말에 비가 예보되어 있네요. 축구는 못하는 건가요? 누가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후배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는 비 왔다고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막 A매치 그런 경기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진정한 축구인들입니다. 그 사이클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이 이 미세먼지에 한 5년 전에 한 7년 됐네요. 이 미세먼지에 나갈까 말까 하다가 완전 무장하고 마스크에다가 막 완전 무장하고 딱 자전거 타고 쫙 나갔는데 옆에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딱 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흑흑거리면서 축구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약간 우리 축구인들이 약간 좀 단순 무식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좀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파마리스트 인적 분할 뉴스랑 보고 분할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매도해 버렸어요. 네. 7월 월간 전망 가려고요. 오세요. 요새 수익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다기에 저도 자랑합니다. 초코 등대의 하늘 보기 분인데 아니 2020년 코로나 때 231, 21년에 107, 22년에 23, 23년에는 105, 24년에 56인데 올해 현재까지 34. 아니 투자의 절대 고수분이 나타나셨네요. 초코 등대의 하늘 보기. 그 셰익스피어 요 이름을 만들어 주신 분인데 그죠? 그러면 자랑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오셔서 좀 맛있는 거 한번 밥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정민 배우 그때 황정민 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황정민 씨도 보면 그 신세계에서는 그죠? 약간 조선족 말투 뭐 그런 거 흉내 내시고 국제시장 뭐 영화 나올 때마다 보면 정말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타짜 영화 아귀 역했던 김윤식 씨 그런 분들 송강호 씨 등등
그런 분들, 연기의 대가 분들 보면 와, 정말 프로는 역시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신문 보는 게 투자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본업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공부는 잘 못하거든요. 중요한 습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웜의 신박 덕분입니다. 저도 올해 수익률 50%입니다. 와, 라이언 S님이시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드디어 조정장 시작되는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2주 이상이고 빅스가 25 넘었을 때부터 남은 현금으로 다시 춤에 들어가 보는데 내리꽂힐 때 따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닥치고 올라올 때가 나을까요? 네, 이번에 25 넘어서 주면 참 좋은데 25가 넘을까? 좀 전에 이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예, 그런 게 좀 지속되다가 이번에 그 체슬리 AI에서 다시 매수 신호를 주는 거는 아마 7월 말이나 8월쯤 나오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또 이양님께서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하셨고, 신경 많이 쓰이시면 머리띠 하나 사서 뒤로 몰고 방송하세요. 짱장구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그냥 안경 위로 딱 머리띠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자료를 통해 공부를 해도 이렇게 저와 차이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싶어 또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하고 삼바하고 어떻게 다른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삼바하고 요것도 이제 아주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기본편이 아니라 실력편 정도 문제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제 그 차이는 대충 아셨을 건데, 인적 분할인데도 제가 파마 리서치는 딱 보고 좀 화가 났잖아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일기에서 이번에 파마 리서치가 왜 화가 났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삼성바이오하고 차이는 삼바가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삼성바이오 요 CJ모 쪽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분할된 거잖아요. 근데 삼바에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율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분할이 아니라는 거죠. 지배 구조는 이미 삼성바이오는 삼성전자랑 삼성 물산인가요? 물산 40, 전자 35. 그렇게 해서 이미 75%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파마 리서치처럼 30% 초반 달랑 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홀딩스로 만든다는 거죠. 이 사업회사랑 홀딩스를 만들어서 이 홀딩스 밑으로 이 사업회사의 지분을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현물 출자하면서 이 대주주가 갖고 있는 그 장상수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을 여기 홀딩스에다가 넘기고 그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주식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요 장상수 회장님은 거기다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사업회사의 파마 리서치 사업회사의 주식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홀딩스 밑에 파마 리서치의 주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기 장상수 회장은 여기 홀딩스의 지분율이 30%가 아니라 뭐 50%, 6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배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분할이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늘어났죠? 요렇게 쪼개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지주사의
신주 발행이 하면서 지주사의 주식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현물 출자 받으면서 그 주식 늘어난 것만큼 요 대주주한테 주는 거니까. 어쨌든 주식은 자사주 매입 소각처럼 주식 수가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전환사채가 됐던 이런 식의 3자 배정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거든. 그게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삼바는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뭐 주식 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야 없는 거거든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약간 부스스한 머리 좋습니다. 머리 깔끔 칼각하고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잘난치 않은 분들 다른 방송에서 차고 넘칩니다. 네. 제가 우리 업계 분들 방송 나갈 때 제가 항상 얘기한다 했잖아요. 나가서 쉬운 용어로 설명하라고. 호아킴보다 더 호감 인상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마가 올해는 점잖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삼천포를 사랑하는 모임 335 만들고 싶을 정도로 삼천포를 주로 하시고 신문은 뒤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안 될까요? 해주셨네요. 네, 적절하게 배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영상에서 AI의 신호를 보고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뭐 좀 위에서 팔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요 토다님께서 올라가는 장에서 팔면 내가 판 주식을 누군가가 매수해 그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매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꼭지에 팔 수 있을까? 그 꼭지에 팔 수 있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선이 안 보이니까 좀 건데, 자, 이렇게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정확한 최고의 꼭지는 한 점이에요. 한 점, 그죠? 최꼭지에 이렇게 막 이 주가 선이 이렇게 막 있다고 했을 때 최고의 꼭지점과 최저의 꼭지점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점들이 연결돼서 선인데, 그죠? 그 최꼭지점과 최저점을. 그래서 그거는 그 꼭지점에 내가 못 팔았다라는 걸 계속 후회하게 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오히려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아유 내가 판 걸로 내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수익 내는구나. 좀 그렇게 내 마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열공 펭귄님처럼 저도 찐 채밀턴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은 눈빛이 살아있는 아주 야무진 밤톨 같은 속이 꽉 차고 근면 수수한 청장면의 멋진 모습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나도 현금 만들어 두자는 말 듣고 조금씩 만들다가 오늘 제법 현금화했습니다. 정말 짱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맞추는 거는 힘들더라도 이게 과열인지 아니면 이 투매로 너무 투매 영역인지 그게 RSI라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빅스를 가지고 빅스가 지금 16이냐 14냐 아니면 위로는 25냐 30이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비싼 영역에서 팔고 그리고 이 공포스러운 영역에서 사고. 근데 우리 채밀턴 분들은 공포스러운 영역에서 이제 사면 먹는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왜 공포스러운 영역에서 못 사냐? 더 큰 공포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개량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매번 나오는 베어마켓을 만드는 이벤트를 일일이 다 분석하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공포의 크기는 얼마인데 이 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다음에 공포가 오면 난 사야지. 절대 못 삽니다. 원종인 님이 KB 랩 가입하고 돌아오는 길이 설레임에 발걸음이 가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문에 흔들린 시장은 전무님이 말씀하신 이벤트 상황인 거죠. 발길 닿는 대로님 맞습니다. 네,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요 정도 이벤트는 제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도 아주 짧은 조정으로 끝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가 또 130불 갈 수 있고 유가 90불 가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80불 뚫을 수 있으려나 그 정도로 80불도 가기 살짝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고점에 매수했더니 장이 하락하네요. 우리 인턴은 아니신가 보다 그죠? 축복님이신데 우리 인턴 분들은 제가 저희 MPS 변경 내역에서도 계속 저희가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걸 이제 보셨고 이번에 조정 금요일날 조정 오기 전만 하더라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질문이 현금 비중을 계속 높이시는데 그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도 좀 많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20-30%만 만들어놔도 이런 조정이 이제 안 불어났잖아요. 그죠? 현금이 있으니까 조정에 좀 사볼까 이게 되는데 현금이 없이 꽉 채우고 있으면 막 불안하고 그게 나의 마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민정님께서 채소를 알게 돼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40대 중반인데 20년 정도 주식을 했는데 경험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왜 그게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너무 더운 여름에 휴가 가는 걸 싫어해서 9월에 주로 휴가를 자주 갔는데 주식에서 좀 벌어서 추석에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야지 하면 이상하게도 휴가 가서 볼 때마다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휴가지에서 우울하던 게 너무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퀀트에서 배웠죠. 하하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7월 초까지 분할로 줄이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우울하기 싫었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댓글 중에 보면 틀렸을 때 니는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마음 자체가 그죠. 그런 분들은 행복하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약속된 라운딩이 있어서 끝나고 종가 매도로 수익 실현해서 현금 만들어야겠다고 계좌 열었는데 할 게 없네요. 무슨 일이지 하고 제일 먼저 오늘 아침 빼먹은 모닝 브리프부터 켰는데 전무님 첫 말씀이 13일에 금요일이라. 미국입니다. 글로벌 멤버십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메일로 보내셨다고 하니까 아마 어스에서 답변을 아마 드릴 겁니다. 미국에서 쓰는 카드가 잘 안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문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는 이란 얘기도 좀 다루긴 할 거고요. 그리고 불장 K 증시, 하반기 증시 흐름은 어디로 요 부분까지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얘기까지 다루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바다 있는 울산에 SK 아마존 동부가 AI 전초기지 세운다.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 구축. 요 사진은 SK텔레콤에서 제공한 사진이네요.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 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짓는 AI 데이터 센터를 동북아시아 AI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예정인데, 두 회사는 29년 2월 이 데이터 센터를 103메가와트 규모로 완공하고 AI 경쟁 상황에 따라서 1기가와트까지 확장해서 초대형으로 키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약 6만 개의 GPU를 두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는 동시에 대량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칩으로, 데이터 센터는 이름대로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GPU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해서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SK그룹과 AWS가 양쪽이 수조 원씩 투자해서 전체 투자 규모가 최대 7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SK그룹은 개발과 운영, 에너지, 반도체, 건설 등 그룹 역량을 총 결집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한국형 AI 개발을 위해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는 것처럼 새로운 AI 동맹이 또 등장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AWS의 경우에는 SKT와 파트너를 맺은 것은 AICC, 인공지능 고객센터 등 통신을 기반으로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일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협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 태화광역 요쪽에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라고 여기에 있군요. SK케미칼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 SKAWS 데이터 센터 부지. 자, 입지가 핵심이었다라고 하는데, SK그룹에 따르면 AWS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핵심은 울산 부지의 경제성인 것으로 알려졌고, AI 연산에 쓰이는 GPU와 고성능 HBM 등은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 때 이게 가장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SKAWS가 짓는 이 데이터 센터 역시 2029년에 준공이 되며 소형 화력발전소 1개만큼의 전력이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하지만 울산 부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SK케미칼이 운영하는 LNG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력 조달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는 연산 과정에서 대량의 열이 발생해서 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문제도 해결하기가 용이한데 바다가 가까워서 냉각수를 조달하기도 쉽고, 또 SK가스는 LNG를 기화해서 천연가스로 만들 때 발생하는 초저온 에너지, 냉열을 활용하는 기술도 갖고 있는데, 울산 북항에 건설 중인 에너지 복합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데이터 센터 냉각에 사용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 근처에 있으면 해저 케이블로 각종 데이터를 해외로 송수신하기도 유리하다고 한다. 네. 자, 국내 AI 데이터 센터 현황이 나오네요. 요 표 좋네요. 네이버가 세종시에 GPU 수량 A100 2,000여 개 정도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민간업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추진 중인데 올해 1만 개 확보 목표고, 오픈AI와 소뱅이 일본 오사카 AI 데이터 센터는 10만 개. 와, 50배다, 그죠? 그리고 xAI는 미 테네시주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에 현 20만 개, 내 100만 개까지 확장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xAI다. 자, 그 다음에 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데이터 센터 등 27개 곳인데 올 연말까지 총 130만 개. 그리고 오픈AI는 텍사스주 데이터 센터, 여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네, 요거 때문에 오라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최대 4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경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AI 시대를 맞이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보관한 데이터로 AI 학습을 시키는 필수 인프라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 경우 AI 연산을 위해서 대량의 GPU와 고성능 HBM 확보가 필수라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역량 자체가 AI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전면전 무릅쓰고 이란을 공격한 세 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게요. 왜 지금? 사진은 테헤란의 한 석유 저장소에서 이스라엘 공습을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또 석유가 저렇게 또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주 이란 공습은 규모와 범위 모두 상상 이상이었는데, 일어나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이 힌트인데, 사자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구약 성서 민수기 23장의 묘사가 연상이 되는데,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예사롭지 않은 구절인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구절을 곱씹으며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왜 공격을 했을까? 이 시점에 먼저 군사적 이유가 있는데, 이란의 핵능력 수준이 본격적인 핵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최근 이란의 핵확산 금지조약 규정 중대 위반 사실을 발표했고요. 무력으로라도 일단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것이다. 60% 고농축 우라늄 408kg을 보유했는데, 이게 핵무기 9개에서 10기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란 핵 수준의 핵탄두 제작 가능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고, 나탄즈 포르도 핵시설 지속 가동했었고, IAEA 20년 만에 이란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비준수 결의를 채택했었군요. 자, 두 번째는 외교인데, 이스라엘의 고립감, 이란과 미국과 핵 협상을 한다라고 돼 있고, 미국 시리아 제재 해제했고, 미국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직접 인질 협상을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관련 유엔 고위급 회담, 이런 고립감에 또 때렸다. 세 번째는 국내 정치, 네타냐후의 위기, 초정통파 유대교인 징집 논쟁, 연정 불신임 투표, 카타르 자금 수수 관련 측근 체포 및 수사, 부패 스캔들로 기소 중이, 그러군요.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방지 실패 조사 예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습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네. 야, 여기 사진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인근 도시 바트얌의 고층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파괴됐는데, 이스라엘이 그 뭐 아이언돔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아파트 여기 다 날라갔잖아요. 저 멀리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게 정말 참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그죠? 맨 밑에 뭐죠? 이 글을 쓰다가 알게 됐다. 이슬람 혁명 1979년 이전에 이란 국기에 사자 문양이 선명했다. 사자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지만 번영기 이란의 상징이기도 하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가 이란 굴기에 계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물론 그 선택은 이란에 달려있다. 네.
근데 이것도 삼천포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유대인하고 그 크리스찬이나 캐톨릭이라든지 이 차이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약만 믿는 거죠. 신약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나 캐톨릭에서는 구약 신약을 이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똑같다 보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2000년 동안 떠들게 만들고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나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좀 해방시켜라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시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여러 가지 2000년에 그런 떠돌이 생활을 만들고 성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그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 사랑이잖아요. 사랑. 불교에서도 뭐 제가 자비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근데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한테 혼날 만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정치,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제가 유대인 이스라엘을 보면 일단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날 만하다 하나님한테.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랑의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저 여자를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로 쳐라. 뭐 등.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의 존재를 아마 인정하기가 싫겠죠. 아마.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충격 덜 받은 한국 정치, 그 배경에는 K방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참 많이 번창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 저쪽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약간 다혈질적인 것도 좀 비슷하고 한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이 이만큼 번영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은 정의 민족이잖아요. 정이 뭡니까? 정도 하나의 사랑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자꾸만 이 삼천포에서 못 돌아오고 있는데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방산 해운 상승, 반사 이익 누려. 이스라엘 이란 충돌 장기화 때는 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 등 우려 등등 쭉 되어 있습니다. 충돌 발생 직후 국제 유가는 하루 7% 폭등하고 미국 주식 빠지고 한국 주식은 근데 0.87에 밖에 안 빠졌고 오늘 다시 많이 오르네요 보니까. 우리 오대리가 오늘은 양봉이라고 했는데. 네. 이는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K방산 등은 불안정한 정세가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정도로 우리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뀐 영향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은 세계 7위 산유국인데다가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지니고 있다. 이란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며 한국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 우려가 크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분쟁에서 그간 주목받은 우리 방산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네, 풍산이 22% 올랐고 장중에는 11만 500원까지도 올랐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등등 일제히 상승을 했다. 같은 날 5.2% 오른 해운사 등 해운업종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운임이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흥하해운은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네. 네. 그렇지만 이번 중동 사태가 유가 85, 90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또 사시면 수익이 별로 안 날 겁니다. LIG 넥슨도 14% 오르고 그거 쫓아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날까. 그래서 이번 이 전쟁을 가지고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는데? 지난 계엄 사태 때도 그렇고, 그죠? 4월 8일에도 그랬고, 얼마나 싸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까? 자, 그 다음 기사는 미국 조선 동맹에 한국이 필요한 이유. 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금 사진은 존 펠렌 미 해군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서 HD 현대 전기선 수석 부회장과 함께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요 분이시네요. 네.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응하고 미국의 패권을 재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미국 해상력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 네,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American Maritime Domin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5일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 내 조선산업국 Office of Shipbuilding을 신설했네요. 미국을 다시 조선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해진 예산과 일정 내에 군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반면 중국은 방대한 상업조선 능력과 정부 보조금, 고도로 통합된 군산 복합체 전략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이미 함정수 기준으로 미 해군을 추월했죠. 미 해군보다 최대 5배 빠른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특히 호위함, 구축함, 미사일 초계함 등 저중급 해양 전력 분야에서 최신 전투함을 빠른 속도로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미 관련 청문회를 열었고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었고 미 국방부 또한 중국의 해상력 확장에 따른 미국 해군력 약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 주룽지 전 총리, 이 주룽지 총리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한테 몇 번 좀 쓴소리를 하시면서 중국에 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거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은 지금은 못 드리는데요. 나중에 올해 9월이면 한 3개월 뒤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박전무가 그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잘하면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청 큰 이벤트인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8월 말에서 9월 초쯤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사가 만약에 뜨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릉지 전 총리가 세계 제1조선 강국을 목표로 삼은 이후 9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세금 감면, 시세 이하의 토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조선 산업에 제공해 왔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 융합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용과 상업용 선박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형 조선소를 구축하여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국영조선 회사인 중국 선박공업 집단공사 소유의 여러 조선소는 공통된 인프라와 인력을 공유해서 상업용과 군사용 생산 라인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의 약 50%를, 그리고 한국이 30, 일본이 10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상업 조선 능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산업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한미 정부는 그간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통상 현안으로 논의해 왔고, 이는 해상 정비 및 항공 정비 분야와 같은 기존 협력에서 다른 방위 산업 기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우리가 좀 많이 박스리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룽지 총리 2002년도에 이때 당시가 이제 후진타오 체제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후진타오 서열 1위, 그 다음에 서열 2위가 주룽지 전 총리 분이셨는데, 일단 요즘 작년에도 시진핑 주석한테 너의 아버지 시중신은 참 훌륭한 분인데 너는 왜 모택동의 아들처럼 일을 하는 것 같냐,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중국 시장에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첩보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부분은 혹시라도 단독 이런 특종이라고 해서 어디서 기사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호재가 넘친다. 4일 만에 60% 불기둥 폭발. 무슨 회사길래? 풍산 주가 얘기하는 거네요. 풍산. 주가 4일 만에 62% 치솟아 외국인이 3일 동안 한 440억 쓸어 담아 12개월 선행 PR K방산 주도주 대비 절반 이하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출 따른 탄약 수주 증가 가능성도. 풍산이 생산하는 각종 탄약이네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도 좀 마음이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냥 이 탱크나 이런 거 볼 때랑은 너무 이래 좀 직접적으로 그 탱크나 아니면 자주포나 아니면 여기 여러 가지 그 화력기기에서 요 총알들이 날아가서 아무래도 이 살상무기다 보니까 이것만 보는데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구리 가공업체이자 탄약 생산 기업인 풍산 주가가 4거래일 만에 60% 넘게 치솟았고, 증시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로 주목받은 와중에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주가가 재차 급등한 결과인데, 증권가에서는 방산 테마 주도주와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다는 점과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수출 증가에 따른 탄약 수요 확대 전망에 주목한다라고 했고, 최근 4거래일 만에 62%나 올랐으니까 따라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급등 배경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또 풍산 주가가
앞서 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33% 급등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중동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12일까지 풍산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은 방산주로서의 가치 부각인데 풍산은 국내 유일의 탄약 생산 업체이고요. 소총에 들어가는 5.56mm짜리 소구경탄부터 155 대구경탄까지 모두 생산한 일산에 재작년에 그때 태조 이방원 할 때 일산에서 그 방산업체 전시회 할 때 저도 가서 이런 거 보기는 했었는데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K방산 테마를 주도로 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런 대형주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풍산이 지금 PR이 12.5배가 됐고요. 현대 로템은 25배, LIG 넥스원은 33배, 하나 시스템은 41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3배와도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진범 상상인증권연구원은 풍산의 전체 매출에서 탄약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고질적 저평가에 시달려왔고, 다만 방산 부문의 실질적인 영업이익 기여도는 신동 부문 대비 높고 차후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풍산 얘기 좀 모닝 브리프에서 했었죠. 영업이익률을 보면 6.7%, 올해는 7%까지 올라간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제는 40% 넘는데 과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포탄마저도 그렇게 높은 마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Q는 확실하게 늘어난다, 그죠? Q는. 그리고 풍산은 또 풍산홀딩스라고 아까 파마리서치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풍산도 똑같아요. 풍산홀딩스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산홀딩스가 따로 또 6천억 정도의 시총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기사, 글로벌 호황 올라탄 K 변압기 슈퍼 랠리 온다. 변압기 랠리가 23년에 왔다가 작년부터는 좀 많이 빠졌는데, 그죠? 볼게요. K 변압기의 미국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변압기 수출 지금 증가율 여기 쭉 나옵니다, 그죠? 네. 대미 수출 증가율을 빨간색이, 그리고 빨간색이 전체 수출 증가율, 까만색이 대미 수출 증가율. 26년에 540%가 되네요. 22년대에 올랐다가 좀 빠지는 데 됐다가 25년, 26년 수주 받아놨던 게 본격적으로 아마 나가나 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대형 변압기 사진도 나옵니다.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등 변압기 제조업체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면서 핵심 기기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고, 그래서 호황이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격 용량 1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 변압기 기준으로 수출 금액이 451억이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8%나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이 126, 미용 의료기기 93을 누르고 증가율 1위를 차지했네요. 지난달 수출 증액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69%나 늘어났고, 변압기는 발전과 송전, 배전 단계마다 필요한 핵심 고부가 가치 장비인데, 전기차 이용 증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의 전기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전력망 확충에 힘입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5,320억 달러로 10년 전 대비해서 2.3배나 늘어난다고 하네요. IBK의 김태현 연구원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국내 기업의 수주 증가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면서 글로벌 전력 시장 호황의 수혜가 최소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공급 부족 심화 전망 요런 스토리 때문에 그때 많이 올라왔었고 그죠? 그리고 이 스토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스토리가 아니니까 네. 다시 한번 전력기기